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 2부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가득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9월의 첫 주는요, 우리의 기대감이 좀 무색하게 조금은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을 잠시만나 좀 떠나 있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점검부터 다음 주 시장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저희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책임져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두 분이죠. 오늘 김민재 위원 그리고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두 분을 보려고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찬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위원의 다음 주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위원님? 사실 뭐 변경 사항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조정폭을 좀 꽤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받을 조정이면 차라리 빨리 급락하고 빨리 반등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에 투자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서 일단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즉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한국장은 개파락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우량주보다는 테마주의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당연히 저는 테마주를 가져가시더라도 요새 보게 되면 우량주가 수급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하나 발생하면 테마주들이 산발적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락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테마를 꼭 공략하시자. 즉 테마가 생성이 됐다가 바로 꺼지는 테마에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손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거 제가 간단히만 생각을 떠올려도 뭐 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딥페이크도 있고 뭐 진단키트, 엠폭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STO까지 뭐 뉴스만 나왔다면 잠깐 떴다가 바로 좀 가라앉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금같이 무서운 이 급락을 맞게 됐을 때에는 선택지가 없다. 손절만큼은 선택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테마, 한 테마만 좀 밀고 있는 이유가 증시가 이렇게 하반기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테마는 요거밖에 사실상 볼 수가 없어서 딴 거는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일만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사 입찰 공고를 원래 9월 5일쯤 5일경에 한다라고 했었지만 아직 관련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뉴스가 밀렸을 뿐이지 나올 뉴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의 상승 모멘텀 지금 뭐 실적도 아니고요. 성장성도 아니고 뉴스입니다. 즉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똑같이 빠지더라도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뉴스가 나오지 않을 종목들은 반등할 때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일만 쪽 비중 20%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전략회의도 9월 달에 2차 전략회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 뭐 한국가스공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제가 항상 파란색 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격대는 이 대주주, 즉 임원들이 매도했었던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의 경우는 임원들이 매도한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저항선을 잡히면서 거기를 항상 고점으로 잡고 밀려 내려오기 마련인데
한국가스공사는 워낙 테마가 강하고 재료가 강하다 보니까 그 임원들의 매도 가격대를 넘어서서 훨씬 더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100% 가까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즉 3만 원대부터 6만 원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란색 선대, 즉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음봉 하나만 더 빠지면 버티는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역핸드 숄더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현재 지지받고 올라가는 꼴이다. 근데 증시가 빠지면서 내려왔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지지 라인이 지금 깔리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받침을 받을 만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아무 테마나 들어가셨다가 물려서 반도체가 2, 3개월 동안 손실 본 폭을 테마주에서 보름 만에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증시가 하락했을 때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즉 내가 이걸 들고 있었을 때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거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얘는 뉴스 하면 올라간다라는 게 있으면 손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그룹, GS에너지가 참여하면서 지주사인 GS가 올라가거나 GS글로벌이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세가 충분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나 지금,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미 8월 5일에 있었던 저점대 수준이 기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에도 이 하단대를 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포스코 개별적인 모멘텀도, 즉 이 포스코 그룹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지켜주는 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일만에 대한 수급 때문에 주가가 계속 거래량을 좀 많이 받쳤을 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내려올수록 가까워질수록, 즉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넷도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를 한번 보게 되면 원전주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보게 됐을 때에는 저는 비중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비중 5%.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딥페이크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비중 5%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매수 추천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종목을 그래도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안전한 종목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주도 같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K원전 쪽 같은 경우가 이 체코 쪽에서 이 한국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저 PBR 종목들은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승해서 대부분 수익률이 8, 90%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1월 달에 이 시작점까지 다 내려와 있죠. 즉 90%가 올라갔다가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폭이 다 아예 반납됐지만 저 PBR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즉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팔아도 저 PBR은 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영일만과 같은 관점인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단 힘은 굉장히 약할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지만, 내가 굳이 원전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종목을 좀 골라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전산업을 일단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또는 두산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가장 세게 받았었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전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정 견조하게 잘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살짝 추세선이 약간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려놓는다라는 전제만 깔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또는 시장 대비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게 된다고 할 때는 두산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관점입니다. 이제 원전주는 테마성보다는 방산주처럼 움직일 거다. 즉 지금 방산주는 20, 3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라가는 방산주들은 실질적인 수출을 일으키는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 관점으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수많은 테마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두산엘리베이터와 한전산업으로 한정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주가가 내려왔을 때에도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기존에 위에 있었던 저항란,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지지세를 계속 오랫동안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서, 굳이 보신다면 두산엘리베이터와 한전산업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테마는 유가스 테마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20%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TI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유가스를 추천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를 7월 말 때, 즉 FOMC에서 7월 달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아줬습니다.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9월 달로 넘어갔죠. 근데 8월 5일에 우리는 검은 월요일, 즉 블랙 먼데이를 만났습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FOMC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 침체라고 안 했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5일 뒤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아니라고 해서 증시가 올라갑니다. 또 지금 최근 9월 달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침체라고 증시가 내려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증시에서 지표가 좋으면 증시가 반등을 하고요. 지표가 안 좋으면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즉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잡아놓고 하반기 때 지표가 8월 달은 어떨지, 9월 달은 어떨지, 10월 달은 어떨지 또는 3분기 실적이 어떨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서 박스권 하단 잡고 상단 잡아놓고 왔다 갔다 등락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받쳐줄 거고 위에서는 누를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내릴 거면 빨리 내려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내려갈 때 쫓아 팔면 안 되고 위에서는 다시 줄이셔야 된다. 즉 하락할 때는 따라 파시면 안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유가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흥구석이라는 종목을 저는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빠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WTI가 마냥 빠질 수는 없습니다. WTI는 항상 제가 선물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68달러대가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8달러 정도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항상 미국이 비축률을 오히려 사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가 차트의 흐름을 보셨을 때라도 68달러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받습니다. 2022년 때 이때는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고 코로나 때는 이 가격대에서 저항받고 떨어졌을 때 가격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68달러대를 계속 수렴하면서 횡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오펙에서 감산과 증산을 하면서 가격을 조절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68달러를 깨는 것보다는 68달러대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깨겠죠.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WTI가 계속 빠진다는 뉴스보다는 버티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있는 유가 종목들도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흥구소유 같은 경우가 벌써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9월 5일부터 장중에 18%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9% 상승을 하면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를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사실상 백신 맞는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근데 9일까지가 임시 휴전인데 이번 주 주말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뭐 이스라엘과 가자가 지금 미사일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서 유가가 떴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헤즈볼라와는 아직 뭐 협상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랑만 휴전하는 거지 헤즈볼라를 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는데 유가가 마냥 빠질 수는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빠질 수 없기 때문에 68달러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유가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흥구석에 보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종목 마찬가지로 한국석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제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요일날 10% 상승, 금요일 같은 경우도 5% 상승. 아무 뉴스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장은 급락하고 있었는데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가가 빠질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받쳐줄 만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유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시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좀 반등보다는요, 여전히 테마성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영일만과 원전 그리고 가스 섹터까지 다음 주 시장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충성 위원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위원님, 네. 다음 주 시장도 좀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지 다음 주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장이 아니죠.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 네. 장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들었습니다. 네, 빠지려면 좀 빨리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방송에서 고스란히 또 얘기할 줄은 제가 좀 몰랐고. 일단 좀 그렇습니다.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민재 위원님과 좀 못해도 한 개 정도는 좀 이제 겹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도 안 겹치네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 또 매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좀 흘러갈지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또 좀 다음 주 한번 공략해봐도 되는 섹터 첫 번째는 일단 화장품 쪽을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사실 그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뭐 시장 주도하는 섹터 종목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그 기준을 두고서 또 투자에 임해야 될런지 좀 모호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사실 실적만 한 게 없다라고 보입니다.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뭐 실적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실적에 좀 기반을 해서 뭐 섹터를 좀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최근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정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기에 또 충분한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또 이제 저점 매수 좀 임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국 쪽에서의 그 화장품 그쪽이 좀 축소가 되기도 했었죠. 뭐 중국이 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가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 뭐 일본, 동남아, 뭐 유럽은 물론 중동,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 K 뷰티, K 화장품에 대한 그 열기 정말 뜨거운 이런 그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쪽이 좀 부진했었다, 우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15%가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매출이 50%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쪽에서의 부진을 전 세계의 시장이 상쇄하고도 남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연히 뭐 종목들 실적으로 또 다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제 그동안 이제 화장품 섹터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외국인이 많이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단발성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긴 호흡에서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저점 매수만 또 잘만 해놓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쪽 종목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거 한 두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VT. 네, VT 정도를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폭발적인 뭐 성장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오히려 그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 역시나 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별다른 움직임 없죠. 네, 올해 들어서 정말 뭐 상반기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뭐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박스권이 그 형성이 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박스권이에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성공한다? 당연히 이 박스권 상단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는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BR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상장 이후에 뭐 반등도 뜨문뜨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6월 중반서부터 또 내내 밀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 뭐 쌍바닥을 다지면서 좀 바닥이 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역시나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뭐 VT, 삐아, 물론 이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이 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한 20% 정도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뒷받침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얼마 전서부터 그랬고 또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버티는 섹터 물론 이제 몇몇 그 버티는 섹터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제약 바이오들이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아시겠지만 내내 부진했어요. 그럼에도 뭐 셀루메드 뭐 상한가 울릭스 10% 가량 올랐고요. 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움직임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시장이 부진했는데도 이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잘 버티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분명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부진한 시장에서도 이들 종목들, 움직인 종목들을 선행지표 삼아서 같이 그 섹터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 나오게 마련이겠죠. 물론 이제 이쪽 섹터에서는 뭐 개별 이슈들, 뭐 임상을 했다거나, 뭐 신약 후보물질이라든 뭐 개발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섹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글로벌 학회 이슈들이 정말 연이어서 개최가 지금 됩니다. 일단 당장 오늘부터일 겁니다. 뭐 현지 시간 오늘부터 뭐 유럽 임상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종양학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최가 돼요. 또 세계 약물 연구학회도 개최가 되고 또 10월로 넘어가면은 유전자 세포 치료학회도 열리고요. 국제 암학술학회 이런 부분들도 개최가 되죠. 뭐 11월도 열리고요. 12월도 열리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또 여기에 또 참가하는 그 종목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주가들이 견조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버틸 수 있는 이런 것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어찌 보면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제가 이쪽에서 물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라고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항체 신약 전문 업체로 일단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어떤 업체? 그러니까는 IM바이오로직스와 또 이제 HK 이노엔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공동으로 해서 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다이나믹하죠. 오르내리락 하면서 또 최근에는 어제였죠. 뭐 부진한 시장에서도 탄력을 한 차례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은 뭐 우상향의 또 바닥을 탈피하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축소가 되는 과정은 있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해서 음봉을 공략하는 이 전략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또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친숙한 종목이죠. 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거론되는 이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사실 상승 추세는 약간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승 추세였습니다만은 좀 깨뜨리고 다시 약간은 완만하게나마 이런 그 추세가 좀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또 이런 종목들이 좀 버티는 상황이다라면은 역시나 지수 자체도 버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오르내리락 합니다만은 올랐다가 밀리는 상황. 그러니까는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눌림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음 섹터는 이거는 뭐 공략하자라는 관점에서 아니라 그냥 시황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통신 쪽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 쪽, 이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쪽과 관련한 뭐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몇 있죠. 뭐 통신뿐만 아니라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면은 뭐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배고픈데 뭐가 되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쪽은 그나마 뭐
견조한 이런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가 올라간다? 시장은 좀 반대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 섹터는 언제 꺾이느냐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쪽이 좋은 상황이다라면은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이쪽 종목들이 좀 꺾이는 상황이라면은 그나마 시장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좀 역외관계로서 좀 참고용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종목은 일단 우선적으로 KT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원체 친숙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추세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점들을 지금 꾸준하게 높이면서 또 저점도 꾸준하게 높이고 있죠. 네,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관으로 하여금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꺾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일단은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고요. 고점을 좀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꺾인다? 시장은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넘는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적응 금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 쪽에서는 SK텔레콤입니다. 이 종목도 원체 좀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종목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 종목은 오히려 추세를 그려내고 있죠.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 고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 신규 진입 접근 금지 구간이겠죠. 저항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꺾어 내려오면 시장은 좋아질 거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내려오고 이 추세 상단선에서 버티는 상황이라면은 시장도 좀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 되겠죠. 일단은 통신 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은 그냥 단순히 시황용, 참고용으로만 좀 보셨으면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충석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급등락이 있는 테마주들보다는요, 실적과 이벤트가 확실히 뒷받침되는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9월의 첫 주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종목에 대한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을요, 두 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이니만큼 빠르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까지 주셨을까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비중과 네. 매수가도 알 수 있을까요? 46,200원에 10%요. 네, 매수가 46,200원, 비중은 10% 남겨주셨네요. 오늘 또 김민재 위원님께서 앞서 다뤘던 섹터이니만큼 잘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민재 위원님과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매수가 뭐 그렇게 사실상 나쁘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는 10%다라고 하신다면 혹시 현금 비중이 더 있으실까요? 네, 더 살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뭐 요번에 내려줬을 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경기 침체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 직스는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부터 계속 영일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서워서 그래요. 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증시가 어떻게 폭락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물론 아직 경기 침체가 왔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안 온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월요일 날 장이 시작했을 때 또 동시효과는 거의 다 하한가에서 시작할 거고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해서 시작할 텐데, 공포감에 내가 가진 종목들을 다 팔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올라올 만한 근거가 있나 또는 비빌 언덕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일만은 아니죠. 즉 최근에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다음 행위는 무슨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뉴스를 찾습니다. 즉 뉴스가 나온 종목은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하반기까지 갈수록 더욱더 오히려 강해지는, 확실성이 강해지는, 그리고 재료가 더 강해지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갔을 때는 비중을 더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저항 지지라인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장대 음봉이 12%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이제 지켜주는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3,800원대가 일단 첫 번째 가장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이 구간대는 임원들이 매도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대에서 저항과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서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장에서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가격대나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됐을 때 하단과 상단이 잡혀 있습니다. 즉 37,400원과 43,800원대가 주요 지지와 저항이 제일 센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증시가 하락하면서, 즉 개파락을 얘도 마찬가지로 받으면서 43,800원이 이 파란색 선이 깨진다고 했을 때에는 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37,4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들어가시면 제일 낮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근거가 있는 테마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확실한 테마에서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비중을 조금 늘리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가스공사 살펴봤습니다. 걱정이 있으시겠지만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만큼 조금 기운 내시고요.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 연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유한양행 말씀드린 대로 138,300원에 50%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알테오젠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상담 안 되나요? 네, 저희 유한양행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비중이 네네. 어떻게 되시나요? 50%요. 50%요. 유한양행 매수가는 138,300원, 비중은 네. 50%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비중이 꽤 있으신 편인데요. 김충성 위원과 함께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14만 8천 원 정도에서 50%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네네. 최근에 왜 오르는 건지는 아시죠? 네, 네, 네. 네, 일단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올랐는데 사실 좀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충분해요. 이 종목이 나쁜 종목도 아니고 실적 빵빵하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되죠. 높은 유보율 또 낮은 부채 비율. 그러니까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튼실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렉나자와 관련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탄력이 붙기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더라도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르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과정은 좀 있게 마련인데,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은 사실 원체 시장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동조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좀 보실게요. 좀 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 바로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바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약 11만 원 정도, 11만 5천 원 요 정도 구간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비중이 지금 50%가 아니라 한 20% 정도라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은 11만 원 내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께 좀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1만 내외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 없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기관에 의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기관이 뭐 관여한 거는 별로 없어요. 외국인에 의한 부분들이 크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 시 약 11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50%니까 그게 좀 약간 걸린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한양행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두 종목을 좀 빠르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6만 원, 비중은 20%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산 이후로부터 계속 빠진다라고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민재위원님, 최근에 현대차가 좀 많이 부진하긴 하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가 싸지면 차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의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대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밑받침은 받고 살짝 내려가더라도 뜰 겁니다. 문제는 이제 올라갔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매수가까지 아마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기 전에 한 번 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두들겨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이제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 밑받침은 받을 가격까지 와 있고 일단 21만 6,700원 수준이면 반등받는 자리다. 1년 동안 제일 최저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경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특히나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 얘도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좀 정리하시는 관점, 즉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차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향후에 안 좋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매수가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정리하셨다가 향후 흐름 보면서 다시 진입하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하실 거면 21만 초반대에서 21만 6천 초반대에서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은 좀 보유해야 하는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잉글우드랩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2,2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면서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위원님,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하네요. 네, 때마침 제가 아까 화장품 쪽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원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이 또 기업 내용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업 내용은 뒷받침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내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 주신 분, 네,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보죠. 딱 보면은 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선을 하나 딱 그어볼게요. 네, 이렇게 그어놓게 되면은 자, 지지를 받았었던 지점들, 또 지지를 받았던 지점들, 지지, 또 저항도 한번 살짝 보이네요. 그만큼 이 라인선들은 중요한 의미가 좀 있다라는 가격선인데 지금 다 내려왔어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 여기 딱 찍혀있는 가격 보이죠? 11,000원 내외, 딱 그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1,000원 내외. 여기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손절할 때 하더라도 네, 그 가격선 좀 지켜보고 지지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좀 교체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뭐 손절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액션을 취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잉글우드랩까지 오늘 고민 상담 다뤄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다뤄드리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략했던 김민재 위원의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좀 조정이 컸어요, 위원님.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AS 차원 또는 이제 대응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임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기 대장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모습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 정도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서 잘 잡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매수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제가 영역만을 공략한 이유는 뉴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내가 이 종목이 하락했을 때 버틸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선택은 손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를 이미 손절해서 또 지금 다른 종목에 들어갔는데 또 손절을 치게 되면 연말까지 계좌 회복을 못합니다. 반드시 지금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 정도 지수 하락을 지금 막고 있는 걸 보셨을 때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손절 안 할 종목, 즉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들어가셔야 되고 한솔엔지니어는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더라도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다시 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얘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했었을 때가 주가가 20%가 빠졌을 때도 밑에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내려오게 됐을 때는 누군가가 또 받쳐줄 물량이 들어올 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다.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밑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저희 동방도 한번 볼게요. 동방도 추세가 정말 좋았는데요. 시장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방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점이 계속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이 안 깼다는 거는 뭐 최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벌써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횡보하면서 칼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켜준다는 거는 누군가가 밑에서는 필살적으로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이 자리대에서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이 파란색 선이 붙는 자리에서는 항상 주가가 급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그 가격대에서 지금 증시가 오히려 밀리니까 지키기 위해서 뭐 뉴스를 하나 뽑아내면서 18% 가까운 급등을 목요일날도 보여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팔지 말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해 줄 거고요. 증시가 너무 크게 빠진다고 해서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버팀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어차피 뜰 거라서 동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대로 홀딩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손절 안 하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라메디텍 볼까요? 이 종목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을 했어요.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시장 영향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매도를 했어야 되는 종목일까요? 네, 뭐 그래도 장이 원체 안 좋았습니다만은 네, 잘 그래도 올라졌어요. 네, 추천드리고 이번 주죠. 뭐 목표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들의 좀 의의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싶어요. 일단 K-뷰티 관련해서 뭐 초소형 레이저 기술, 뭐 그쵸, 뭐 레이저 기술 그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술로 이제 바이오 산업에도 이제 뛰어든다, 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모멘텀은 그만큼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바로 이 모습이었죠. 뭐 시장은 별로였습니다만은 이 과정. 이 캔들 하나가 얼마짜리냐? 뭐 23%짜리입니다. 고점 기준. 뭐 충분히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죠. 사실 그 어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슈팅이 나오는가 싶었습니다만 시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오히려 좀 내려온다?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물량출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께 제가 추천주로 들고 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집중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메디텍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종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종목 목표가 충분히 달성을 하고 또 시장의 조정을 다시 한번 또 받고 있네요.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일까요? 뭐 재매수는 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네. 뭐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역시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길게 꼬리를 그리면서 목표 주가를 좀 달성을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문제였죠. 뭐 시장이 원체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뭐 목표가 또 손절가 제시해드렸을 때 눈여겨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게 고민이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네, 60선을 좀 하회했습니다만 아직 저점은 명확하게 지금 지켜내고 있고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곧 하반 경직성 확보 이후에 반등 시연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다, 타점이다, 또 맥점이다 한다면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까지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까지 추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한국석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역시. 네, 앞서서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변동성을 주면서 아무 뉴스 없이 일단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까 WTI 68달러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가자 쪽에서 임시 소아마비 아이들 백신 맞는 것 때문에 9일까지 임시 휴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9일이 지나가게 되죠. 주말이 지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다시 지역적 리스크에 대한 부가격과 함께 68달러를 지키기 위한 수급이 들어올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종목들을 보시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더라도 뉴스가 나올 쪽은 어차피 올라간다. 근거 있는 쪽을 잡아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8,7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석유 공략주로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앞서 화장품 쪽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네. 화장품 쪽에서 선정을 좀 했고요. 네. 이미 언급 드린 종목이에요. 네, 삐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네,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좀 수상하죠.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면서 유의미한 시그널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제법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바닥권에서 또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반등에 성공한다면 지금 자리는 또 최바닥이겠죠. 시작하는 그 과정이겠죠. 유심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16,000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설정하고 위든 아래든 계속 리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삐아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또 방송을 보면서도 답답하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두 분이 또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의 시간부터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일단은 시간 준비해 주셨나요? 네, 뉴스가 있는 종목을 좀 편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겁나실 겁니다.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할 거고 당분간 이제 또 반대매가 나오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는 또 새파랗게 내 관심 종목들이 시작하는 걸 보게 되실 텐데 팔고 싶지 않아도 무서워서 팔게 되는 게 사실상 사람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채팅창에도 써드렸는데 맞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장이 빠지게 되면 차트가 망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올라올 종목들은 먼저 올라오면서 차트를 다시 완성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은 칼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근거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차트는 똑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최저점에서 팔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꼭 근거가 있는 종목에서 맞는 선택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나요? 주제가 부진한장 필승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대박 말고 따박따박.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시지 않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야구 있죠? 점수나 이기는 경기입니다. 근데 야구하면 홈런만 생각합니다. 근데 점수 나는 방법은 홈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주식은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박만 노리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대박만 수익입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따박따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익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 시장 생각해 보세요. 대박 노리고 여러분들 하신다면 불리해집니다. 네, 하지만 따박따박이 요즘 시장에서 통하는 전략이고 또 그런 부진한 장에서도 잘해왔습니다. 잘해온 그 결과들 구경하러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았던 9월 첫 주였습니다. 겁도 나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두 분이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직후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걱정 없이 푹 쉬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